지금 바이오주들에 대한 급락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많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정리된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맞고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뜻풀이를 해석을 해보죠. 아니다 싶으면 버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예, 아니다 싶으면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코로나19 화이자 모더나 메신저 RNA 정부 화이자 모더나 백신 10억 회분 생산 협의설 사실 무근이다 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퀘스천 마크 읽어볼게요. 보건복지부는 전일 정부가 국내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 메신저 RNA 계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10억 회분 생산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백신 생산 계약은 기업 간 협의 사항이며 한국 정부 차원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등과 국내 백신 생산을 협의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어떤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같은 소식에 녹십자, 한미약품, ST팜, 기타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하락이 있었고요. 자, 이게요, 좀 지켜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네, 지켜봐야 돼요. 저는 조금 더 손해를 볼 생각을 가지고, 우리 황복희님은 녹십자, 한미 다 버렸어요 라고 했는데, 저는 안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손해볼 생각하고, 사실 조금 더 사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 사봤냐면, 우리가 기존에 정리된 내용을 한번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죠. 저는 오늘 좀 손해를 더 볼 각오하고, 저는, 더 샀어요. 제가 한 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누가 맞냐 이 개념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며칠이고, 그죠? 네, 자, 전날에 7월 5일 전날에 나온 기사고, 또 전전날에도 내용이 나왔었는데, 한번 볼게요. 코로나19 화이자 모더나 메신저 RNA 한국, 화이자 모더나와 백신 10억 회분 국내 생산 협의 중 소식. 메신저 RNA 한국이 화이자 모더나 백신 10억 회분 국내 생산 협의 중. 언론에 따르면 한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 기반의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과 국내 생산 방안을 협의 중이며, 한국이 타결 즉시 10억 회분을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누가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생산 방안을 합의를 하고 타결하게 되면 10억 회분을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변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럼 생산을 누가 해요? 한국이 한다는데, 이 한국이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예. 자, 이번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북미와 유럽에 비해 뒤처진 아시아 지역의 빡빡한 백신 공급 상황이 한층 완화될 것이며, 후보 업체 중에서 한미약품, 큐라티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 업체 중에서. 이와 같은 소식에 서린바이오, 한미사이언스, 녹십자, 우리바이오, 한미약품, 코로나19 이런 좀 테마들이 상승했다. 자, 그래서 아울러서 KAL 열림 헬스케어 투자 펀드를 통해서 큐라티스 주식이 132만 7,240주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이거는 별개 개념이에요.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이니까. 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 좀 고민을 했어요. 오늘 좀 한미약품도 좀 많이 빠지고,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돼, 추가로 사야 돼,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예,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뭐 두산 때문에 좀 기분이 좀 펴지긴 했는데 조금 그동안에 좀 애써서 수익이 난다고 계속 자랑하고 있었는데 빠져버리니까 좀 기분이 꿀꿀하더라고. 그래서 종가 수준에 제가 판단을 했어요. 종가 수준에는 좀 더 샀어요. 사실은 더 샀고요. 그리고 한미약품 오늘도 ST팜이 6.7% 빠졌고 한미약품도 종가 수준에서 또 제가 지난번에 3분의 1 샀잖아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3분의 1을 사서 이제 3분의 2가 남은 거야. 그래서 조금 루즈하게 가자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샀어요. 그 다음 녹십자도 샀어요. 예. 자, 그래서 ST팜, 예, ST팜, 그리고 한미약품, 녹십자를 샀어요. 제가 안 산 것 같죠? 또 썰치는 것 같죠? 제가 단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지금 녹십자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솔직히. 근데 기업 간에는 당연히 협의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협의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뭔가가 10억 회분이라는 내용이 사전 생산 방안 협의가 기업 간에 있었던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안 나서고 기업 간에 있었던 정부에서 있었던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이 부분은 X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십자를 추가로 더 사서 지금 한 마이너스 2.75 정도 되는데요. 34만 3,950원 되고요. 그리고 더 이렇게 좀 샀는 게 네, 한미약품도 더 샀어요. 35만 500원 이렇게 더 샀고요. 요번에 오늘 빠졌을 때 샀네. 오늘 그냥 사버렸네. 맞춰버렸네. 실제로 ST팜도 조금 더 샀습니다. 네, 샀는데 근데 제가 왜 샀을까요? ST팜은 수익 많이 났습니다. 빠져버려서 어쨌건 더 ST팜은 추가는 안 샀네요. 더 갖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게 2분기 실적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녹십자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요 1분기 때에 50억, 2분기 때에 196억, 3분기 때에 460억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는 저점과 고점, 이게 맞고 안 맞고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중간 정도 같으면은 이미 과매도 국면이라는 거죠. 중간 정도 밑이기 때문에 이 과매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녹십자가 근본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가던 게 다소 반납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1분기 때에 50억, 196억, 그리고 3분기 때 460억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실적적인 추이, 더 큰 그림을 보고 오히려 녹십자를 더 사야 되겠다. 두 번째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녹십자는 이런 근거를 샀고요. 그러면은 한미약품은 어떤 근거냐? 똑같은 근거를 가지고 샀습니다. 다만 그 이익의 상승폭이 크지가 않아요. 이미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 봐도요. 주가가 이미 월봉을 보면 좀 그렇다. 주봉상으로 볼게요. 주가가 상당 부분 빠져 있어요. 보시면은 거의 뭐 바닥권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현재 1분기 영업이익이요 299억, 333억, 348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미약품이. 그래서 실적 베이스를 가지고 저는 좋다 그러면 조금 가져가는 용도로 하고, 주가도 이제 바닥권 하단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사보자. 이거는 뭐 정부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부가 앞서서 나서서 안 했다는 얘기인지, 정부가 아예 그런 걸 부인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저는 대응을 했고요. ST팜도 역시 실적이 나는 기업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형태를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메신저 RNA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담아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성과가 날지 반대로 빠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뭐 앞서서 하지 않았다고 해서 10억 회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그냥 나왔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네, 지켜보시죠. 함께. 네,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포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또 손해볼 수도 있죠. 예, 그런데 포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라서, 저는 크게 손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자르는 걸 되게 좀 습관화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예,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의 이제 주요 이슈를 쭉 한번 살펴봤고요. 먼저 이제 특징적으로 어떤 그 섹터가 먼저 세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실 좀 오늘 같은 경우 20% 아침에 시초가 출발해서 확 빠져버렸잖아요. 어제 이제 그 한가 썼는데, 제가 어제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죠. 아침에 시초가가 마이너스 21%로 출발했네요. 그래서 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상으로도 저도 한번 또 말 나왔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죠. 말 나왔으니까 보죠. 네, 정리한 거 보죠. 네, 다들 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그 대응을 우리가 벌써 신풍제약 가지고 대응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갖고 계셨는지 조금 제가 좀 볼멘 소리를 좀 하게 되네요. 네.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서 좀 굵직한 것만 좀 하자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말씀드릴게요. 신풍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 국내 임상 이상 통계적 유의성 확보 실패 소식이 하락을 했는데, 신풍제약은 전일 언론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피라맥스의 국내 임상 이상 시험 탑라인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피라맥스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전환된 환자 비율을 1차 평가 변수로 설정했는데, 피라맥스 투여군과 대조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효과가 없었네. 그죠? 28일째 중증으로 악화한 환자 비율은 피라맥스 투여군 52명 중 2명, 대조군 58명 중 5명으로 나타났지만 환자 수가 적어 유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들에 또 하락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신풍제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죠? 그래서 종목을,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비중 있게 실어가게 되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건 물려 있으니까 조금 비중 조정을 좀 하신다든가 그러실 필요성이 있을까요? 여기에 뭐 알아서 올라오면 올라오지 추가로 더 사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주가 급락하잖아요. 그럼 나는 무조건 끝까지 기다리겠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회복할 종목은 알아서 올라와요. 추가로 물타기를 안 해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올라올 때를 기다리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이렇게 좀 그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가 돼도요, 이런 기업들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바이오 기업들은 추가로 더 샀을 때는 기다릴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 할게요. 네. 참,